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동영상 CD를 놓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 13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동영상의 존재를 알렸다며 날짜와 시간이 적힌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거짓 주장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 CD와 관련해서 이른바 박남매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지원 의원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이에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지난 2013년 3월 13일 날 네. 그러니까 지금 취임 4차 국회를 방문한 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마 지금 박영선 후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지금 당시 관련된 동영상을 같이 그러니까 그 관련된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냐 안 네. 나누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여러 번 만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관련된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에 네. 반해서 지금 박영선 의원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를 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만났을 때 이제 배석했던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이 동영상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귀까지 빨개져서 네. 떠는 모습이 지금 생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아마 좀 더 박영선 의원 쪽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얼굴은 물론이고 귀까지 빨개졌다 이런 말을 박지원 의원도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영선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만났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면 확실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주현 법무부 기조실장, 당시 기조실장이 자리에 함께 했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통 제가 국회 근무할 때도 보면 신임 장관들이 인사를 하러 올 때 보면 네. 각 부처의 기조실장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조실장이 아무래도 그 부처의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또 국회 업무도 많이 하다 보니까 국회를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그렇게 배석을 하죠. 그래서 박영선 의원도 당시 법사위원장실에서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만날 때 그때 김주현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 배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두 사람의 지금 만남과 관련된 문제가 정치적 쟁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네. 지금 번졌잖아요. 그런데 김주현 당시 기조실장이 지금은 이제 이 공직의 옷을 벗고 변호사로 기업에서 민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치적 사안에 이 본인이 나서서 증언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만약에 수사가 생긴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네. 그렇지 않고 이런 정치적 공방인 상황에서 과연 김주현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부분은 상당히 조금 전망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실 공방은 앞으로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주현 기조실장이 그렇고요. 그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 누군가가 정확하게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새빨간 거짓말이다. 환자 수준의 망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와 관련된 문제가 당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쟁점을 넘어서 일종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느냐 허무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영선 의원과 또 박지원 의원이 입수했다는 동영상 자체가 사실 3월 초에 입수를 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2014년 3월 18일 입수했다고 한다면 네. 그 입수경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당시 고위 경찰 간부가 자기한테 줄 때 상당히 경찰 수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당시 경찰 위의 다른 상위 권력기관에서의 압력 부분을 오히려 상당히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드루킹 특검으로 그럼 좋다. 우리는 좋다. 그럼 드루킹 특검까지 하자고 지금 맞불을 놓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황교안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드루킹 특검은 결국은 청와대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이 물타기 작전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진실 공방에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의 동영상 존재 자체를 알면서도 임명을 그대로 묵인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핵심 쟁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야기가 어제 한교안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영선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분들에게 들었다고 했는데 네. 아마도 그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동영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관련된 이야기는 정확하게 언제 들었는지 본인이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제 또 이야기도 하죠. 초기에 중요한 것은 초기에 청와대에서 이 검증을 했고 그 검증 이야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지금 그 자신이 지금 그 자신과 같이 일할 차관의 아주 비윤리적 행위를 자신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예 그러면 청와대가 할 일이니까 나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네.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법무행정의 책임자도 있지만 또는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차관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올바른 처신을 했느냐는 그러한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이죠. 재개발 예정 구역인 서울시 흑석동에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그 시점에 올인을 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빚을 10억 원이나 냈기 때문인데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의겸 부대변인이 어제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조금 딱한 처지랄까요? 사정이 이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인 김의겸이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지금 상가를 산 건물 자체가 막대한 시세 차익이 되는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이고 또 시점 자체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아주 노력하던 시점에 정작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다른 식의 막대한 차익이 일어날 수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에서 일반 국민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의겸 대변인 스스로가 자신의 거치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해명성 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또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인사청문회 끝났습니다.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자유한국당 모두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문 보고서 채택도 불투명한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7명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자체는 끝났습니다만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살얼음판 정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경과 보고서를 단 한 명이라도 채택을 못 해주겠다는 거고 특히 김전철 통일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마지노선을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양보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정치적 사안으로 지금 공격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그 최정호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또 조동호 그 가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이 화유 의혹과 네. 관련된 또 그리고 부인과 함께 동반 외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정세가 안 좋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상당히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가 무조건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이 경색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과거 청문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청문회 출석한 후보자들 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 경질론까지 번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번 청문회에서 보면 여당 의원들도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공격을 네. 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청와대가 부적절한 후보자를 지금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이야기인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는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